그래서 좀 과분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주로 강의하는 데가 우리 협회 내에 이제 강좌를 하고 있고, 외부 강좌는 우리 협회에서 이제 그 산업체육 위탁으로 국내 처음으로 요가 치유학과를 군산에 있는 호원대학에 저희 협회에서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운강대학교 대학원에도 이제 요가 전공이 개설됐고, 또 동방대학원 대학에도 요가 전공이 개설되고요. 또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도 요가 전공이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호원대학교 요가치유학과 책임 교수를 맡고 있고, 외래 이제 강사로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덕여대 방송영예과를 한 6, 7년 강의를 지금 해오고 있고, 가장 제가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제 모교에 서울대학교에 작년부터 요가 과목이 교양 과목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좀 마음을 썼는데 작년에 이제 드디어 과목이 개설돼서 이번 학기도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대요. 흔히 우리 이제 요가에서는 부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요기 붓다라고, 대요기. 부처님이야말로 대요기셨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나라에 오신다면은 어디가 계실 것인가?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부처님 제세시에도 마가다국 국경에서 당신의 나라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셨다 아닙니까? 아마 이 땅에 오시면은 부처님은 38선에 앉아 계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생각이, 우리 법타 스님께서는 38선을 넘으셔서 이북 동포를 돕고 계신다는 생각도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스님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스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당에 오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 보살님, 거사님들께서 우리 스님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스님께서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좌를 요청받고 난 다음 대상이 어떤 분이 있을까 하고 매우 제가 궁금했습니다. 교직원인가, 아니면은 학생들일까, 또 아니면은 일반 신자님들일까 궁금했는데, 어제서 확실하게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일반 법회로 거사님, 보살님들께서 많이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가 이론 강좌보다는 실제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강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죠. 다 받으셨죠. 그걸 제가 하나 미리 참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수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 도서를 제가 인용했는데, 빠람빠라라고 거기에 보면 요가 문화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요가 연합회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 그거를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요가문화협회가 아니고 사단법인 한국요가연합회입니다. 위에도 있죠. 그 위에도 요가연합회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그걸 꼭 수정해 주세요. 이건 정말 이건 너무나 큰 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고의 요가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저는 한마디로 요가에서는 수레안 나마스카라고 합니다. 12동작으로 이어지는 굴신 운동. 다시 말하면은 절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오체 투지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오체 투지하는 것보다 좀 더 사실은 동작하는 게 힘이 들지만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큰 그런 동작입니다. 그거를 더 압축하면은 절수행입니다. 절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요가 수행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은 단순한 굴신 운동이 아니고 절할 때 이제 그냥 무심으로 뭘 절하면 좋죠. 그렇지만 절할 때 기도를 하면서 또는 연부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호흡법입니다. 일어날 때 숨을 들어 마시고 내려갈 때 숨을 내쉬고 호흡과 딱 일치됩니다. 아마 청견 스님께서 절 수행할 때 아마 그렇게 지도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절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요가에는 12동작으로 이어지는 수리안 나마스카라는 동작이 있는데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12연기법을 생각하면서 12동작을 하게 되면 매우 이제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만 잘하시면은 그 속에 모든 요가가 다 녹아들어 있다. 근데 절을 잘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절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요가적인 관점에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을 할 때 지금 젊은 분들은 무릎에서 바로 일어섭니다. 이 무릎에서 여기 무릎 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일어납니다만 조금 연세 드시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릎에 부담이 오는 경우가 있고 특히 또 골반에 문제 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오늘 이따가 골반의 문제는 별도로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만 이 무릎에 너무 부담을 안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요가에서는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가에서는 12동작을 하는 게 이렇게 합니다. 합장해서 팔을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손을 짚어줘요. 부담을 안 줘요. 손을 짚고 한 발을 뒤로 내고 상체를 들어 올리고 이렇게 다시 손 짚고 발 뒤로 보내고 다시 무릎을 내리고 가슴 내리고 이마 닫고 발등 펴고 상체 들어 올리고 다시 발끝 모아 당기고 무릎 듭니다. 등줄기를 뻗어주고 다시 반대발을 앞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상체 세우고 두 손 짚고 오른발 제자리 가져옵니다. 이마 다리 닫기 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뒤로 젖히고 제자리 옵니다. 전혀 무릎에 부담이 없이 허리 운동까지 완벽하게 됩니다. 어깨까지, 골반까지, 발끝부터 머리까지 온몸의 굴신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냥 바로 내려가고 올라오기 때문에 무릎과 허리에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어느 기회에 되시면은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소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우리 태강 스님께서 요가 지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배우세요. 제대로. 저는 오늘 그를 가르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요가를 소개하는 쪽으로만 하겠습니다만 우리 태강 스님은 동대도에서 공부를 하셨고 요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와 수행을 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태양 스님 요가 수업을
들으시기를 권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을 할 때 합장에서 내려갔을 때 바로 무릎부터 닿지 마세요. 무릎부터 닿으면 굉장히 부담이 옵니다. 이 좋은 좌복이 있을 때는 좋은데 또 좌복이 없을 때 맨바닥에 절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무릎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장을 하고 내려갈 때 무릎 닿기 전에 손부터 반드시 먼저 닿게 하세요. 그러면 이 무릎 부담을 완전히 줄여줍니다. 완충이 되잖아요. 손 짚고 무릎을 닫고, 그 다음 발이 또 문제입니다. 발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펼치잖아요. 왼발을 올려요. 이거를 좀 바꿔보세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요. 나중에 이제 골반 교정하는 법 잠시 소개하겠습니다만, 뒤에 잘 안 보이시죠? 발을 이렇게 겹치지 마시고, 잡아주십니까? 이렇게 겹치지 마시고, 발을, 엄지발가락을 가지런히 모아주시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렇게. 네. 뒤에 카메라 잡힙니까? 예. 뒤꿈치를 좌우로 열면서 발끝을 가지런하게 부려줍니다. 엄지발가락이 그냥 이렇게 모여지도록. 그럼 골반이 정확하게 잡힙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잡아주면 골반이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합장하고 다시 올라. 여기서 일어날 때 손을 한쪽 손을 우리는 이제 가사할 때 한쪽을 씹잖아요. 이건 불균형입니다. 두 손을 같이 가지런하게 무릎선 가까이에 거기에 짚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발끝 세우고 뒤꿈치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하고. 근데 엄지발가락이 가지런하게 되게 이렇게 절을 하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고. 예? 지금 연습 한 번. 지금 용간에 하시기 힘듭니다. 다음 시간에 태양 스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을 꼭 하세요. 요가에서 하는 태양 예배 체조, 수리한 나마스카라고 하는 태양 예배 체조가 있거든요. 그 12동작을 배우시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허리에나 골반이나 어깨 문제 있는 분. 이 어깨 50개 많이 오잖아요. 어깨 문제까지 제가 아까 한 12동작 하는 거는 다 해소됩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걸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꼭 이거를 같이 연습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호흡법입니다. 요가의 호흡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요가에 이제 우리 몸을 정화하는 6가지 정화법이 있어요. 눈도 정화하고, 장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이 뇌 정화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머리를 맑게 하는 뇌 정화 호흡까지 있습니다. 까발라바티라. 이것도 태영 선생님께 배우세요.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 뇌호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 요가의 것입니다. 그 모술은 단체에서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요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차크라라든지 쿤달리라는 용어를 요가에 쓰고 있고 뇌호흡이라고 얘기해요. 뇌호흡은 요가의 까발라바티라고 하는 호흡 방법입니다. 뇌를 정화하는, 머리를 맑게 하는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제대로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태영 선생님께 배우시고,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호흡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호흡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쉽고 또 가장 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호흡이 이 호흡입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고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몸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요가에서는 나디라고 합니다. 에너지 통로, 기혈이 흐르는 길,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경팔맥, 또 뭐 인맥이 있고 동맥이 있고
축맥이 있고 대맥이 있고 이런 우리 몸의 그 기혈순환을 얘기하는데요. 요가에서는 이 나디라 그래서 에너지 통로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 통로를 얘기합니다. 위다나디라 그래서 기도가 있고, 핑갈라나디라 그래서 양기도가 있고, 수순나나디라 그래서 중앙 통로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축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기도,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식사 전후에도 상관없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태아에게 엄청난 효과를,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나디소다나라고 합니다. 에너지 통로를 정화한다. 이 호흡법 한 가지만 익히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화두 선법도 가르치시고 요즘 또 윗바사나 선법도 가르치고 계십니다만, 우리 요가적인 관점에 봤을 때 윗바사나의 원령이 요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유가사지론에 보면은 요가 수행자가 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요가 수행자가 요가를 하는 과정에 단순한 동작이 아니고 그 동작의 의식을 집중하고, 그 호흡의 의식을 집중하고, 그 생각의 흐름을 집중합니다. 요가 동작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다음 태왕 스님께서 잘 설명하실 겁니다. 내 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관찰하는 게 요가 아사나입니다. 그를 아마 윗바사나 요가라 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던 방법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호흡법을 오늘 요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한번 익혀보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보이는 위치에 나오시면 좋겠어요. 저 뒤에 계신 분. 이거는 지금 화면 보시나요? 네. 자, 오른 엄지손가락을 세우십시오.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시계가 그쪽에 있습니다. 예. 10분 전쯤 되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간 딱 지켜드리죠. 종치입니까? 예. 그때 저 마음대로. 예. 잘 보세요. 이 손가락 첫마디를 구부리세요. 처음에 기초를 잘 배우셔야 되거든요. 기본이 잘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 구부려가지고 엄지손가락 손톱 바로 밑에 볼록 나온 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 콧망울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에. 이 부분, 여기 오목한데, 거기다가 살짝 올려놓으세요. 살짝. 올려놓으시고, 자, 이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왼쪽 코로만 호흡을 해보세요. 자신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네, 천천히 집중합니다. 천천히 호흡을 집중하세요. 바깥으로 향하던 시선을 내 내면의 중심자리로 가져오셔서 내 숨길을 잘 느껴보십니다. 숨을 내쉬고 난 다음 손을 떼시고 눈을 뜨십니다. 노보살님들 이거 하실 수 있죠? 노보살님 되시죠? 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집에 그 손자들,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면은 가르치세요.
정말 누구에게는 다 좋은 겁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근데 제가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미리 사실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자세를 발휘하셔야 되거든요. 척추를 똑바로 세우세요. 척추는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빛깔을 먹고, 코로는 냄새를 먹고, 혀로는 맛을 먹고, 귀로는 소리를 먹고, 이 피부로는 촉감을 먹고, 육권 육식 다 잘 아시죠? 공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 전체는 뭘 먹고 삽니까? 이 몸뚱아리 전체는 뭘 먹고 삽니까? 이 몸뚱이 전체, 예? 예? 호흡이요. 호흡은 코로 먹습니다. 이건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이 몸뚱이 전체가 먹는 게 뭐냐면요. 우리 돌아가신 김탄허 스님께서 탄허 스님이라고 해요. 탄허, 허음을 토해낸다 그러시는 그런 말이죠. 허음을 다 마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는 이 공간을 묻고 삽니다. 이 건축을 공간 예술이 하잖아요. 이렇게 닷집을 잘 지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확보되잖아요. 내 몸뚱아리는 내 몸뚱아리 요 자체 모양대로 공간을 딱 먹고 있습니다. 그릇이 생긴 대로 물이 담기듯이 내 몸뚱이 모양대로 내 몸 안에 공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공간이 나가버리면 우리 육신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공간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내 몸이 삐뚤어지면 내 몸에 공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세 바라야 돼요. 자세를 바른 공간을 묻는 겁니다. 사람이 의기소침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당당하게 되면 가슴이 펴지고 아랫배 힘이 들어갑니다. 자세 매우 중요합니다. 근심 걱정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다 이렇게 명상 자세를 하고 근심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몸이 움츠러지면 마음도 움츠러집니다. 자세를 바르게 활짝 열게 되면은 마음도 함께 열립니다. 그 의식에 따라서 몸이 바뀌는 것이죠. 또 몸에 따라서 의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턱이 중요합니다. 호흡할 때 턱 내밀고 하면 안 돼요. 이 턱이 나가게 되면은 이 경추부터 다 제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척추가 S자로 되어 있는데 턱이 나가면 몸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할 장애아들 보면은 다 보셔서 기억나실 겁니다. 다 입이 벌어져 있고 턱이 나가 있습니다. 정신 나가게 되면 턱이 나고 입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턱을 당긴다는 것은 의식을 딱 빨아채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을 바르게 한 점에 정면에 딱 집중한다는 것은 이 턱이 바라당겨져야 됩니다. 이미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다 한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왼쪽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우뇌가 발달되고 오른쪽 코로 호흡하면 좌뇌가 발달됩니다. 좌뇌가 발달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지만 우뇌가 활성화하게 되면은 직관적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선하는 경지가 바로 이 직관의 경지입니다. 우뇌가 삼선마약이 되면 우뇌가 발달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좌우뇌를 잘 조화롭게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은 정면 한 점을 딱 바르게 응시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익히고자 하는 음양교호흡, 좌우 이제 한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을 하게 되면은 좌우뇌가 골고루 작용하게 됩니다. 균형적인 뇌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쪽 뇌의 치우침보다는 좌우뇌가 균형 잡혔을 때에 엄청난
뇌의 능력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호흡법을 익히면은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 되돌아가자면은 척추를 바로 세우고 턱을 당겨야 됩니다. 턱을 당겨야만이 경추가 바로 세워집니다. 자, 허리 펴시고 턱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들면서 살짝 목덜미가 편안하게 펴지게 턱을 머리 들면서 턱만 당겨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들면서 살짝 정면에 한 점 응시. 자, 이번엔 반대로 왼 엄지손가락을 세우세요. 왼쪽 엄지손가락 첫마디를 살짝 구부리세요. 그리고 역시 콧망을 위에 오목한 부위에 살짝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이번엔 오른쪽 코로 호흡을 서서히 하세요. 오른쪽 코로 호흡을 아주 서서히.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십니다. 턱을 들지 않으시고 살짝 당겨주세요. 오른쪽 코로 숨을 내쉬고 난 다음 손을 떼시고 눈을 뜨십니다. 근데 이제 본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단계로 호흡의 흐름을 느끼고 집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디소다나, 음양교호흡 또는 교차호흡, 좌우 콧구멍을 번갈아 호흡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느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전혀 못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이 호흡의 흐름이 왼쪽으로 활발하게 흐르다가 오른쪽으로 활발하게 흐르다 이렇게 바뀝니다. 1시간 내지 1시간 반 주기로 호흡 흐름이 바뀝니다. 이 호흡의 흐름을 좌우 균형스럽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음양 교호흡, 교차호흡, 음양 교호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양, 좌우를 서로 교대로 바꿔가면서 호흡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오른손 세우세요. 엄지손가락을 세우시고 이렇게 주먹을 쥐세요. 주먹을 쥐시고 새끼손가락과 약지를 펴십니다. 약지를 펴시고 역시 엄지손가락 첫마디를 살짝 구부려서 오른쪽 콧망을 위에 살짝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붙여가지고 왼쪽 콧망을 위에 오목한 부위에 손톱이 살짝 닿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구부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보통 이제 요가 책에 보면 사진에 나타나는 게 보면 이렇게 이게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약지도 손가락 끝부분이 손톱 부분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들어 마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 콧구멍을 살짝 누르고 왼쪽 코로 숨을 내쉽니다. 내쉬고 왼쪽 코로 숨을 들어 마십니다. 가만히 편안한 상태까지 그칩니다. 그 다음 반대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떼면서 오른쪽 코로 내쉽니다. 다시 오른쪽 코로 들여 마십니다. 닫고
편안하게 멈췄다가 왼쪽으로 다시 내쉽니다. 또 왼쪽으로 들어 마시고 닫고 편안한 상태까지 거치셨다가 다시 반대로 오른쪽으로 내쉬고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 마시고 닫고 편안한 상태에 거쳤다가 왼쪽으로 다시 내쉽니다. 그만 내리세요. 내쉬 쪽으로 다시 들어 마시죠. 반드시. 그리고는 반대로 넘기시고 이 호흡을 10분 정도만 하시면은 눈이 번쩍 떠 있고요. 피로가 싹 가라앉습니다. 원기를 회복해 주는 호흡이에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10분 내지 30분 정도만 하시면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다른 요가의 호흡법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호흡법은 전혀 부작용이 없고 가장 효과는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확실히 오늘 한번 익혀보시죠. 그런데 숨을 들어 마시고 난 다음에 편안한 상태가 있죠. 숨을 이제 거치는 겁니다. 억지로 큼박하는 건 아니고요. 가만히 숨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평정 힘이 유지됩니다.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다 호흡, 숨과 이 몸과 의식이 다 착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쭉 유지되다가 다시 내쉽니다. 갑자기 내쉬는 게 아니고 수평을 유지하다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또 올라갈 때도 팍 들이마시는 게 아니고 서서히 아주 완만하게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유지되다가 내려가고 다 내쉬고 난 다음에 또 숨을 멈추는 거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래 하시게 되면 길어집니다. 편안하게. 우리 손님들은 화두를 드시거나 윗바사나 하다 보면 나중에 의식이 거의 끊어지죠. 생각이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집니다. 호흡이 딱 멈추는데 호흡 거쳐진 상태에 가게 됩니다. 완벽하게 의식이 딱 끊어진 상태인데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은 호흡도 같이 툭 뛰어오릅니다. 생각과 호흡이 둘이 아니에요. 의식이 완벽하게 끊어지면 호흡도 싹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흡 정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할 때 다 들으려고 다 귀를 기울 때도 숨이 멈춰지고 뭘 보려고 할 때도 숨 멈춰지고 붓고 싶을 때도 쫙 끌 때는 숨이 멈춰지는 상태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잘 아시지만 총 쏠 때도 호흡을 멈추고 해야 돼요. 야구 선수들이 공 던질 때 연기 선수가 덜 올릴 때 다 순간 숨이 멈춰지는 상태입니다. 호흡이 멈췄을 때 우리 인체에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엄청난 집중력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숨 멈추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호흡, 일부러 숨을 멈추려 하는 것과 또 다릅니다. 까발라바티 이제 뇌정화 호흡할 때는 의식적으로 숨을 막 참습니다. 몸에 땀이 날 정도로. 그게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숨이 멈추고 옵니다. 그걸 깨발라 쿰박하라고 합니다. 이 호흡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편안해. 가장 편안한 상태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하고 내쉬는 거 아닙니다. 딱 멈췄을 때 가장 편안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하시다 보면은 다시 한번 같이 실습해 보시겠습니다. 척추 곧바로 세우시고 턱을 당기시고 어금니는 살짝 늘으시고 혀끝을 입천장에 올려붙여 놓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인맥과 동맥이 이 혀끝 천장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손펴 올리셔서 주먹을 쥐시고 엄지 펴고 새끼 약지를 펴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첫마디를 구부려서 오른쪽 콧망울 위에 살짝 올려놓으세요. 숨만 안 생각하면 됩니다. 꽉 눌리지 마세요. 살짝 올려놓고
왼쪽 코로 먼저 숨을 내쉬고 내쉰 코로 들어 마시고 살짝 닫고 자신의 호흡의 영향에 맞게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데까지 숨을 거치셨다가 반대쪽으로 넘겨서 오른쪽 코를 열고 엄지를 딱 펴 젖히세요. 그럼 내쉬고 편안한 상태 거쳤다가 다시 내쉰 코로 들어 마시고 닫고 편안한 상태에 머무르셨다가 또 반대쪽으로 서서히 내쉽니다. 아주 서서히 하세요. 자신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게 천천히 척추를 고추 세우시고 머리를 반듯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들면서 턱을 살짝 당기세요. 눈은 편안히 감은 상태입니다. 네, 몸을 입체적으로 느끼시고 내 숨길을 잘 느끼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시면서 서서히 호흡하십니다. 또 왼쪽 코로 숨을 내쉬고 난 다음 왼쪽 코로 숨을 내쉬는 차례가 되시면은 내쉬고 난 다음 숨을 다 내쉬고 난 다음 손을 떼십니다. 편안하게 손을 떼세요. 아주 집중해서 잘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막 졸리신 분도 계시죠. 이 호흡하면 졸릴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이제 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방법은 이해되십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들 이제 기도하시고 명상하시겠죠. 아침에는 하루를 여는 명상, 하루를 이제 내다보고 하루를 설계하는, 또 저녁에는 하루를 또 닫는 명상, 하루를 되돌아보고 지울 것은 지우고 비울 것은 비워버리는 닫는 명상을, 그리고 이제 감사의 기도와 축복의 기도를 하시겠죠. 그 명상을 하기 직전에 이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이 호흡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원기가 회복되면서, 우리 노보살님, 노고사님들은 원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이 원기가 회복됩니다. 이 호흡을 하시면. 그 원기가 회복된 상태에서 명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호흡 부분 정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골반 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좌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골반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한쪽이 많이 열려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절만 제대로 정확하게 되면 골반이 바로 잡힙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골반을 어떻게 하면 골반을 바로 잡느냐, 서 있을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세 가지 동작으로 골반을 바로 잡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보시겠습니다. 골반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반이 삐뚤어지면 다리도 길이가 달라지고 어깨도 삐뚤어지고 모든 문제가 이 골반에서 옵니다. 시력도 골반이 삐뚤어지면 시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골반 바로 잡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보시겠습니다. 서서 하는 방법. 엄지발가락과 뒤꿈치를 가지런히 모으시고 아주 똑바로 씁니다. 천천히 내려가세요. 천천히. 발목을 잡으셔도 좋고요. 잘 더 깊이 내려가신 분은 발끝과 손끝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집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머리 힘을 빼고 떨굽니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내 눈이껏 오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립니다.
이 발을 벌릴 때 발의 바깥쪽 날이 거의 일직선에 가깝도록 안쪽에서 발 때는 이렇게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바깥쪽 날을 일자로 세워놓고 이 엄지가 중요합니다.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이 엄지의 힘 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걸음 걸을 때 팔자걸음 걷게 되면 엄지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제대로 걸음을 걷게 되면은 이 발이 거의 일직선에 가깝죠. 그러면은 엄지에 힘이 들어갑니다. 엄지로.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 스파이크 신때 이 엄지에 힘이 들어가요. 엄지에 힘 못 모으면은 제대로 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서실 때 엄지에 힘을 주어보세요. 우리 노고사님 전철 타시면은 자리 다 양보해 주있지만 눈 감고 앉아가 자리 양보해 주는 애들도 많이 있죠. 서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허리 아프시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는 경주서 청량리까지 그 기차 타고 서서 다니고 그랬습니다. 저는 요즘도 웬만하면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그 서 있을 때 반드시 저는 이 엄지발에 힘주는 걸 하고 지금도 저는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엄지에 힘을 주지 않고 새끼발가락 쪽에 힘이 들어가고 뒤꿈치로 힘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새끼에 힘 주게 되면 뒤꿈치에 힘이 가게 돼요. 그러면 요추가 호흡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목 서 있습니다. 앞으로 오래 서 계실 그런 일이 있으실 때는 엄지에 힘을 주고 서시게 되면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무릎이 좀 다리가 아프시면 아프지 허리 아픈 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버스 정류하게 되면은 어른들이 주단제가 계신 분 계시잖아요. 허리가 못 서 계시가지고 의자도 없는 데 있잖아요. 앉아 계신 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 허리가 후울때 그렇습니다. 그때 약간 상체를 앞으로 기우는 듯 하면서 엄지에 힘만 주면은 허리는 안 아픕니다.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바깥쪽 날이 거의 일직선되게 두고 상체를 서서히 구부리시되 이 팔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도 좋고요. 잡고 상체를 앞으로 구부릴 때 힘을 빼고 상체 몸무게에 의해서 허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골반까지 자극이 옵니다. 균형이 잡히면서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팔을 이렇게 놔도 좋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때 중심이 뒤꿈치에 가지 않도록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게 중심을 잡아주세요. 네. 날 때도 아주 천천히 넣어야 됩니다. 그러시면은 이 골반에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한쪽이 골반에 문제 있는 분은 그쪽에 자극이 옵니다. 그러면서 골반에 다 바르게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서 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앉아서 하는 방법. 근데 앉으실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앉죠. 앉을 때는 이렇게 많이 앉죠. 이렇게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하고 또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거 평생 우리 거사님, 보사님들은 평생 아마 이쪽으로만 합니다. 이렇게 또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하는 사람도 평생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일생 그렇게 합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시험해 볼까요? 하기 직전에 자, 깎기를 닦여 보세요. 깎기 닦이셨죠? 깎기 지금 이시고 확인해 보세요.
어느 엄지손가락이 위에 있는지를. 예? 왼쪽, 오른쪽 다 다르죠? 예. 자, 눈을 감으세요. 팔을 벌리세요. 팔 벌리시고 눈 감으셨습니다. 빨리 깎기를 깨보세요. 아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른 분 거의 없죠? 자, 다시 악기를 풀르세요. 눈 감으시고 이번에는 다시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저만 바라보세요. 이번에는 그 어긋지게 왼쪽이 올라가시면 오른쪽에 가시면 왼쪽으로 아래 위로 바꿉니다. 자, 눈 감으시고 빨리 반대로 바꾸세요. 됐습니까? 이거 됐습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반대로 됩니까? 눈 감고. 악기 끼셨죠? 반대로. 마치 남하고 악수하는 것처럼 어색하죠. 근데 반대로 안 되신 분도 많이 계시죠? 반대로 안 되죠. 근데 제가 노인 요가를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광림교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눈 뜨시고도 이게 반대로 잘 안 들어갑니다. 네? 눈 뜨시고도 반대로 안 들어간다. 평생을 이렇게만 해왔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요 가까운 손가락 하나 넣으면 안 갑니다. 이게 이 습관이고 그게 업이고 까름합니다. 평생 이렇게 해요. 아마 일생 동안 오늘 이 순간에 처음으로 반대로 깎기 깨본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안 해보시더라면 이제 이 세상 하직하고 마지막으로 손목에 갈 때도 꼭 그렇게 하고 가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습관 바꾸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요가는 이 까르마를 이 습관을 바꿔놓는 것이 요가예요. 몸뿐만 아니고 의식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안 섭니다. 예? 이걸 앞으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앉으실 때는 아까 같이 앞으로 몸을 앞으로 내려 손을 짚어보세요. 이렇게 그러고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가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마찬가지 뒤꿈치에서부터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발가락 이리 올라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발가락은 제대로 하려면 이게 딱 벌어져야 됩니다. 예?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고 이렇게도 오고 이거 해보시면 잘 안 되실 거예요. 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이게 되시는가?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잘안 되는 부대거든. 자, 허리 쭉 펴세요. 이 동작은 요가 동작의 가장 기본 동작입니다. 앉는 자세, 앉는 동작의 가장 기본이 이 자세입니다. 이런 이제 요가에서는 막대기 자세, 지팡이 자세라고 합니다. 이 자세에서 모든 자세가 다 이제 시작되거든요. 이때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하지 말고 엄지를 약간 앞으로 내미는 듯 발바닥과 발바닥이 평면을 이루게 하세요. 발바닥과 발바닥이 평면을 이루게. 그리고 두 팔을 뻗어서 이 발을 한번 잡아보세요. 깊이 잡으시면 좋고요. 어이, 잘하시네요. 절 많이 하신 분은 이거 잘 됩니다. 아니, 원장 스님, 발바닥이 평면이 돼야 되죠. 평면이 안 되시네. 발바닥이 딱 평면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엄지를 약간 내밀면서, 이렇게 발바닥이 평면이 되게. 그래서, 이제 발이 안 잡히는 분은 그 타올이 있죠. 수건을 가지고 딱 넘어가지고 잡아당기면 됩니다. 다 당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몸은 점점 앞으로. 그러면 이 골반이 딱 바르게 잡힙니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우리 노고사님 집에서 앉아 놓으시면서 텔레비 보실 때 그냥 눈만 보지 마시고
TV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요가 못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TV 하루에 평균 2시간 본답니다. 2시간 TV 보면서 충분히 요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요걸 하시면은 골반 바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을 모아보세요. 이렇게. 이 자세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앞으로 이제 임산부들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임산부에게 가장 좋은 자세가 이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 요가에서는 신이 임산부에게 내린 축복의 자세라고 합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이걸 해보시면 한쪽 무릎이 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우 균형이 차이가 많이, 저도 오른쪽이 약간 들립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지 못해요. 약간 오른쪽이 들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운동선수를 하면서 허들을 계속 이렇게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쪽이 균형이 약간 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심한 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두 무릎을 가지런하게 높이를 갖게 눌러주면은 골반이 바로 잡힙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가지고 엄지발가락 깨잡고 상체를 앞으로 서서히 구부리는 거예요. 천천히. 절하듯이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차차차차 다 됩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좀 더 잘 되면 이제 무릎을 바닥에 누르면서 천천히 가슴이 발에 닿고, 그 다음 이마가 바닥에 닿게. 이 동작을 천천히 많이. 그 다음 마지막 한 동작이 있습니다. 이 무릎을 바깥으로 벌렸으니까 안으로 모아주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앉아서 누워서까지 할 수 있는 동작이 이어집니다. 잘 한번 봐주세요. 반드시 바닥에 그 편하게, 맨 나무에는 하기 힘듭니다. 네. 좌우동을 다 깔으세요. 제가 좀 아픕니다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좌우가면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발 뒤꿈치와 뒤꿈치 사이에 둔부를 내려놓습니다. 골반이 바닥에 닿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네? 이때 앞에 무릎선이 가지런하게 일직선 돼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무릎에서 발끝까지 딱 일직선 되게 발등을 바깥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꾸리지 않고, 네? 바깥으로 벌려서, 자, 잡힙니까? 잡혀요? 자, 뒤로 돌아 앉을까요? 그래야 잘 보이겠네. 발등이 많이 아프네요. 자, 무릎선 맞추고, 앞 무릎선 맞추고, 발을 좌우로 벌려서, 자, 이렇게. 보이신가요? 네. 이 자세 앉는. 이렇게 앉으면 돼요. 네. 여기서 더 깊이 하려면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걸 집에서 잘 활용하시면은 골반 바로 잡히고, 또 허리에 문제 있는 분들은 이 동작 하면 허리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는 집에 식구들이 허리 아프다 그러면 반드시 이 동작을 시킵니다. 참 거짓말같이 금방 즉석에서 해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동작을 또 같이 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요가에서는 요가 동작이 왕이 물구나무서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지금 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 태광 선생님께 배우시도록 하고,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 있는 동작입니다. 저희 어머님 연세 원래 102세신데 아직까지
서시가지고 바지 입으세요. 방바닥에 앉으시가 바지를 안 입으세요. 서시가지고 바지를 입으시거든. 지금도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동작만 소개하고요. 우리 어머니 왜 건강하시냐면 쭉담 있지요. 쭉담 위에 평상이 있습니다. 쭉담 마당에서 쭉담 올라가시가 다시 평상에 올라가시가 또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 평생을 62년 동안을 40에 절을 나오셨어요. 제가 62이니까요. 102세시거든요. 평생 그 쭉담을 오르내린 그 다리에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서시가지고 바지를 입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님 치매 없으시거든요. 이 균형잡이, 문감서기가 효과가 있지만 그거를 못 하시니까 이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한 발로 서기요. 저희 은사님은 동대 명예교수신 정자, 택자, 혁자, 향운 정태극 박사님이신데 지금도 문감서기를 30분 하세요. 지금도 글 쓰시고 강의하시고 짱짱하십니다. 87세신데요. 이 동작 하나만 하셔도 이 균형감과 균형을 잡는 거.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고스톱도 하시고 그 하시다 그러잖아요. 손 동작만 하고. 이게 최고의 효과입니다. 안한존자가 가섭존자님한테 쫓겨났는가요? 거기 칠흑불 앞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그 옆에 가서 한 자세가 이 자세에 그 경에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인가 며칠인가 딱 정진해 이 연습을 해보세요. 균형 강하게 잡힙니다. 이 자율 신경 조절 능력이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바꿔가면서. 자꾸 일어나서 한번 해보라고. 예. 예. 지금 시간 다 돼서 특히 어린애들이 그 정서 불안한 애들 있죠. 이걸 가르치면은 굉장히 정서가 안정이 됩니다. 집중력이 낮으면 이 동작을 못 합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오신 우리 보사님들은 앞으로 치매 안 걸립니다. 확실합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자, 한 발을 자 잡고 여기에 서해 부분, 넓적다리 안쪽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합장하세요. 중심 잡기 힘들면 이렇게 중심 잡으세요. 중심 잡히면은 앞으로 하세요. 여기서 더 중심 잡히면은 팔을 위로 펴 올립니다. 예, 그 다음 제 보세요. 여기서 좀 어깨 부드러우신 분은 이렇게 합니다. 등 뒤에서 손을 모아서 안으로 합장한 손 안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 합장하세요. 여기서 이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꺼번에 감으면 안 됩니다. 감으려고 말라 살며시 보일 듯 말 듯 하다가 넘어지려면 눈 뜨세요. 예, 그래서 눈을 감으면서 보세요. 자, 눈 뜨세요. 내리고 반대로. 합장하세요. 그다음에 위로 펴 올리세요. 다시 수평으로 등 뒤로 합장. 합장해서 합장한 손을 방향을 바꿔서 위로 밀어 올려보세요. 다시 수평으로. 가슴 앞으로. 자, 눈을 감아 보십니다. 눈 뜨시고 팔 수평하시고 바로.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못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숨 쉬는 거, 예? 왼쪽 오른쪽 꼭 번갈아 숨 쉬는 거 하고 지금 하는 동작하고
골반 바로 잡는 거, 이 세 가지는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좀 미진한 부분은 우리 태광 선생님께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